네, 이번에 국제무역사 2급을 새로 담당하게 된 안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제무역사 2급 가운데서도 1교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현재 관세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제무역사 2급, 그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역관리사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관세사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좀 실무적인 부분들을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고 좀 쉬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제 OT를 말씀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험에 대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무역관리사, 예전 표현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국제무역사 2급이죠. 한번 보게 되면 시행처는 한국무역협회, 키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험 일정을 보게 되면 연간 2회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는 2017년 3월 18일 토요일이고요. 2회에서는 2017년 9월 9일 토요일 이렇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시험이 치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시험이 1년에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시험 기회 자체가 많지 않죠.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가운데에서는 무역 전공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은 어쩌면 무역 전공이 아니라 어떤 비전공, 그러니까 회사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학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공부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최소한 2, 3개월 정도는 잡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달 내로 해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시 자격을 보게 되면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형을 보게 되면은 객관식으로 치러지는데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즉 보기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치름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명확하게 아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답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격 기준을 보게 되면은 과목별로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획득할 경우에만 합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목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합격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했을 때 40점이 넘어야 돼요. 이것은 이제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과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과목도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40점 이상은 되어야지만 어떤 면제, 그렇죠? 시험에 어떤 불합격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4과목 모두 골고루 공부를 하는데 어느 한 과목도 부족함이 없이 공부를 하는데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과목들을 어떤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2교시로 치러지고요. 1교시 보게 되면 60분, 2교시 같은 경우에도 60분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간에 15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고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 1시간씩 치러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과목은 무역법규, 그 다음에 통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과목은 무역계약, 그 다음에 운송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역결제, 무역영어, 무역서식, 실무 사례가 있는데 저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교시만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게 되면 무역법규하고 통관이 나타나 있는데 자, 보시면 무역규범, 한마디로 법을 말하는 것이죠. 무역에 관련돼 있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관세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법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무역관리의 3대 규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3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외에는 수출입 통관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출입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뭐 통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그 선을 넘어온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수출이라고 했을 때 수입, 수출, 그 다음에 선을 넘어오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반송,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수입, 그 다음에 수출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대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관세법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일단은 세금을 걷어야 되죠.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관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만 잘 알고 계시면 나머지 규정들은 사실 크게 통관 절차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뭐 관세법을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역계약과 운송보험이 있습니다. 자, 무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한쪽이 먼저 계약에 대한 체결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그때는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국내 거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는 무역이기 때문에 국제 거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거래라고 하는 것은 법 체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한국법이 다르고 한국법이 있고 뭐 일본법이 있고 미국법이 있듯이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국내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법체계하고 상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르게 하더라. 그런 것들이 바로 상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다른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을 할 때는 사실 국내 거래를 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성들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많이 취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전에 사전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뢰가 가는 보고서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신용기관에서 평가한 내용들을 본다든지 이런 등등등 경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운송이라든지 보험을 하면서 어떤 뭐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뭐 나중에 표현을 말씀드리겠지만 매도인 또는 판매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는 수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수출상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물품을 판매를 하면서 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건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한국에 있는 어떤 갑동이라는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게 된다면 그걸 미국까지 보내줘야겠죠. 물론 미국까지 가는 운송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 사람이 부담할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운송이라는 것이 역시 계약 체결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뭐 나중에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대비를 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운송 같은 경우에도 운송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배를 가지고 물건 싣고 갔는데 도중에 어떤 뭐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물품이 예를 들면은 좌초가 발생한다든지 태풍이 몰아친다든지 해가지고 물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보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역 전반에 대해서 절차 중심으로 내용을 보는데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런 법규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법이라든지 대외무역법, 그다음 외국한 거래법 등을 통해 가지고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 간단히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시험 과목이 25문제죠. 25문제가 있고요. 한 과목당 25문제가 있는데 시간은 60분입니다. 즉 한 과목당 뭐 둘 다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나는 법규 관련된 내용들이 잘 들어온다, 잘 이해가 되고 잘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요게 해당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무역 법규 및 통관에서는 나는 한 2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40분을 쓰면 될 것이고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니면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한다면 30분으로 잡으셔가지고 어떤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5문제, 그러니까 총 50문제인데 60분이기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은 한 문제당 거의 뭐 1.20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분 20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시간에 대한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저희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잘 알고 계신다면은 뭐 한 문제를 풀면 있어서 1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채 안 걸리죠. 근데 오히려 이제 모르면 아예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혼동이 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판단 내리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명확한 부분들은 정말 그만 보면 볼수록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합격 기준을 보게 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인데 어느 한 과목도 40점 미만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40점 미만인 것을 과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40점 미만이 발생을 한다면 총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평균이 8점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점을 명시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25문제 중에서 10문제만 맞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 4과목인데 사실 공부를 할 때 4과목 다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 과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결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서식이라든지 실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 점수만 받자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목별로 8점 이상 근데 평균이 60점만 넘으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이런 것이죠. 시험을 볼 때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 어떤 학창 시절에는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고점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가산점이 있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 평균 점수가 60점만 넘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 조금 더 맞추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부담감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부담감을 덜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 공부할 때도 나는 이제 100점 만점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평균 60점 넘을 것인데 하지만 어느 한 과목도 8점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전반적으로는 60점 이상만 받도록 준비를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격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자격증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에는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해서 정말 꼼꼼하게 다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단시간이죠. 정말 짧은 시간에 빨리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합격할 정도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시험을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합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당장 시험 보러 가셨을 때는 긴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합격권이다라는 것은 뭐 여기 6점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준비를 해서 가셔야겠죠. 예를 들면은 나는 평균 7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시험장 갔을 때 뭐 7점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밑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6점만 넘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저의 교재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는 일단 특징을 말씀 먼저 드리면은 이 교재를 제가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1교시죠. 여기 2교시는 뭐 다른 백소라 교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다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까지 다 만들었는데 내용을 만들 때 제가 생각해 본 것이 그거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일단 분석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기출문제 분석 후에 해당 표현 및 용어를 수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많은 내용들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정말 합격할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합격을 그러니까 최소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은 뭐 40밖에 안 되는데 전체 책 내용을 한 80만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선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부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마련인 거죠.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뺐습니다. 저는 그냥 실제로 기출되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바로 풀 수 있게끔만 준비를 해놓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지기는 한데 아직 기출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다른 그 강사분들의 어떤 책과 비교해 봤을 때도 내용이 정말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다 좀 시험에 좀 관련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뺐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옆에 보시는 것이 이제 9회 무역관리사 1교시에 나왔던 20분 문제로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관세법상 어떤 덤핑 방지 관세, 뭐 한계 관세 등등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세율에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특혜 관세에 관련된 부분, 그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특정 물품의 어떤 수입이 증가를 해서 어떤 국내에 있는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는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관세가 무엇이냐, 즉 세율이 어떤 것이 부과될 수 있느냐라고 문제가 나왔던 것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책을 만들 때도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유사한 표현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긴급 관세라고 되어 있고요. 뭐 답을 먼저 말씀드린 것이지만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했고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죠.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 그때 또 따져봅니다. 국내 산업을 우리 보호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자 라는 의미에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필요한 범위에서만 관세를 추가해서 부과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문제를 봤을 때도 이것은 바로 긴급관세를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을 만들어 놨고요. 넘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객관식을 대비한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저희 시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논술형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식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구성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옆에 보시면은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문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작 풀어가지고 서술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뭐 내용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해함에 있어서는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요약형으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속독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적에 관해서도 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저 중에 한 가지를 바꾸면 출제 가능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교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넘어가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 간략한 내용 수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처음부터 책을 만들 때는 정말 간략한 부분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구성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뭐 관세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하지만 저희는 무역관리사, 지금은 국제무역사 2급이잖아요. 국제무역사 2급에 대한 그런 준비 교재로 봤을 때, 대비한 교재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개별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있는 환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적용 대상, 뭐 대상 품목, 제출 서류 이런 식으로 딱딱 눈에 보이게끔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게끔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적용 대상은 어느 기업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뭐 품목은 어느 품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정리할 때도 편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기억에 남을 수가 있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포인트만 잘 알고 계신다면 많은 부분들까지 뭐 다른 부분들을 다 생각해 보지 않아도 뭐 이해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중요한 거죠. 그림하고 도표를 위주로 내용을 수록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글로 보는 거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림이라든지 도표 또는 어떤 예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왼쪽에는 그림 같은 게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표 형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세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HS 코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렇게 어떤 그림의 형태로 해가지고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해놨고요. 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인 거죠. 현재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가 되어 있는 국가들이 어디가 있는지, 다음 발효 일자는 언제인 것인지, 어떤 의의를 가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목표를 먼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나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첫 번째 보시면 쉽고 정확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제무역사 2급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무역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고 그냥 어떤 비전공자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 새로운 어떤 무역 실무에 관련돼 있는 기본 소양을 쌓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뛰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무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처음 접근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가급적이면 좀 개념 이해할 때도 쉽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바탕으로 한 내용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현재 관세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사로서 일을 할 때는 수출입, 관련돼 있는 수출입뿐만이 아니죠. 송납뿐만이 아니라 환급, 등등등 해가지고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계속 실무적으로 일을 다루고 있거든요. 컨설팅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실무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린다. 라고 한다는 게 그런 부분들을 필요 없는 부분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실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필수적인 부분들만 설명하겠다라는 거 세 번째 목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출제되었던 부분들 또는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책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만 공부하시면 어쨌든 합격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필수적인 부분들만 설명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무역 전반적인 것들을 나는 정말 깊이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 책보다는 다른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2교시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크게 내용들을 다 다룬다라기보다는 정말 기출되는 부분들만 가지고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깊게 다루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사실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 중요한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키워드가 중요하다.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핵심이 될 수 있는 단어 또는 용어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는 사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양하게 알고 있고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저희 시험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정말 큰 부분들, 깊은 부분들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한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문제를 품에 있어서 접근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도 어떤 수업 들었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내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수업을 듣고 나서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과정 또는 작업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푼다 또는 어떤 글을 써서 내용 정리한다 또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상기를 시켜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게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흘러간다 또는 이게 어떤 용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암기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이해만 잘 하시면 내용들을 풀매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에 대한 어떤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 공부를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유의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같이 노력하고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